비 오면 돈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래? 비 오면 비가 모이지 돈이 왜 모이는데? 빗물 모아둔 바는 빗물 저금통? 빗물 그거 모아서 뭐 하는데? 뭐 하긴 청소도 하고 텃밭에 물도 주고 쓸 데가 많지. 생각보다 쓸모있네. 근데 이걸 어떻게 모으냐고? 물이야. 빗물 저금통의 원리 요약한다. 옥상에 내린 빗물이 요 파이프를 따라 내려오면 빗물 저금통에 빗물이 모아져. 여기 모아진 빗물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는 거야. 오, 신박하네. 근데 그걸로 수도요금이 얼마나 줄겠냐고. 지금 웃은 거 후회할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49톤 빗물 저장으로 연간 2,600톤을 절약했다고 해. 수도요금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나 수포자라. 후, 760만 원 절감됐어. 760만 원? 수도요금도 아끼고 지구도 아끼는 돈 버는 통이야. 만약 전국 학교로 확산되면 수도요금을 이만큼 절약할 수 있어. 와, 이게 되네. AI가 물정수도 한다고? GPT야 진짜야? 화성 AI 정수장은 대한민국 최초 인공지능 광역상수도 정수장입니다. 설마 AI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 AI가 운영하며 세계 최초 글로벌 등대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세계 최초? 와 가슴 벅차오른다. 전 공정이 디지털 운영이 되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얼마나 좋아진다는 건지 와닿질 않네? 매년 95억 원의 생산원가가 절감됩니다. 오호 이것도 다 맞는 말이네. 이제 물 마실 때마다 AI한테 박수 쳐야겠다. 너 지구 살리면서 돈 버는 법 알아? 환경만 지켜도 좋은데 돈까지 준다고? 그런 게 있겠어?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라고. 이거 하면 포인트 쌓아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진짜야? 무슨 또 추첨을 통해 뭐 이런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직접 받은 거 봐봐. 집에서 물만 아껴 써도 포인트를 이만큼이나 준다고. 물을 절약하는 것도 탄소 중립 실천이었어? 온수 사용 줄이면 물과 가스 사용량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내가 샤워를 5분 컷하는 이유야. 그것만이 아니라 전기, 가스 사용량 줄여도 포인트 적립해주고 다회용기 사용, 전자 영수증 이용 전부 다 포인트를 적립해줘. 나 텀블러도 쓰고 친환경 제품도 많이 샀는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 가능. 그래서 탄소 중립 포인트 어디서 가입해야 하는 거야? 상단 고정 댓글로 남겨놨어. 탄소를 줄이는 아파트라고 들어는 봤니? 아파트 옥상에 나무라도 심는 거야? 무슨 탄소를 줄여? 탄소 중립 경연대회라고 들어봤어? 탄소 저감 실천에 기여한 곳에 시상하는 대회인데 지금부터 수상한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게. 마산 교방상록 아파트는 빗물을 모아서 청소할 때 사용했대. 물 절약만 해도 탄소 배출량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알지? 거기다가 낙엽걸음으로 정원도 꾸미고 폐현수막이나 마스크 포장지는 재활용해서 벽면과 화초 이름표를 만들었었대. 와, 이 아파트는 뭐 하나 그냥 버리는 게 없구나. 홍성도 더샤파크 에비뉴 아파트는 옥상의 태양광, 아래에서는 지열 냉난방으로 공용 전기료를 줄이고 있어. 이 정도면 지구가 관리비 대신 내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상한 아파트 외에 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도 지하에 물을 모으고 끌어올리는 시설을 설치해 수돗물을 절약했어. 버려지던 물은 조경이나 연못 탐수에 활용하면서 연간 5,000톤의 물이 절약된대. 5,000톤? 한 사람이 45년 동안 물을 쓰는 양이잖아. 우리 아파트도 물 사용을 줄이고 상 받으러 가볼까? 장마철을 맞이한 운전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운전 전 홍수 알림이 앱을 통해 내가 운전하는 지역이 홍수 위험 지역인지 확인해주세요. 위험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운전 중 홍수 경보는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부터 정부와 내비게이션 업체가 힘을 합쳐 홍수 경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홍수 위험 알림이 울리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우회 도로를 이용하세요. 물이 넘친 교량이나 물이 흘러들어가는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 금지. 네 번째, 운전 중 실시간으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경우라면 타이어가 물에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물이 순식간에 불어났을 땐 물이 흐르는 방향에 반대 차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어 탈출해야 해요. 장마철엔 꼭 내비게이션 켜기, 홍수 알림이 앱 확인하기 잊지 마세요. 모두가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저장, 공유하기를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물질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럼 수자원 인공위성 만들게. 이제 우리나라 홍수 가뭄을 우주에서 관리한다는 거 알아? 2027년에 세계 최초로 수자원 전문 인공위성이 발사될 예정이야. 이 인공위성으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홍수
홍수, 가뭄, 태풍 같은 수재해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존의 기상 관측 위성하고 뭐가 다른 거야? 기상 위성은 대기권의 기상 현상 위주로 관측하는데 수자원 위성은 지표면의 하천 위주로 관측이 가능해. 그런데 우주에서 물이 자세히 보일까? 마이크로파 영상 레이더라고 들어봤어? 덕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나라 전체를 고해상도로 상세하게 볼 수 있다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하천의 흐름이랑 땅속 수분까지 말이지. 땅속까지? 기술력이 대단한데 이제 위성 관측 자료로 수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겠다? 물론이지. 수재해 발생 위험 지역의 피해 특성을 분석해서 지금보다 홍수 예보를 6시간 이상 앞당길 수도 있어. 극한호우, 요즘 자주 발생하는 이유 1분 안에 알려드림. 먼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어요. 뜨거워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가 바로 비의 재료가 된 거죠. 필리핀 해역까지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훨씬 강해졌고, 이 고기압이 수증기를 가득 끌고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정면 충돌, 결국 극한호우가 터진 겁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100ml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경남 산청, 충남 서산, 경기 포천, 경기 가평, 전남 무안 등 전국 6곳에 달하는데요. 이런 극한호우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후위험이 될 거예요. 이제는 기후에 적응하는 물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스마트 홍수 예보, 도심 저류지 같은 물관리 방안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울대 정문 앞 지하에 거대한 공간이 숨어있다? 비가 많이 오면 흔히 보게 되는 상황. 이런 침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천도 넘쳐 흘러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고요? 바로 빗물을 임시 보관하는 빗물절이죠. 현재 서울 성북동, 예장동, 삼청동 등 30여 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비가 내려 물이 차면 집수정 또는 매노를 통해 지하로 유입이 되고 빗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유출구를 통해서 빗물을 내보내죠. 결론은 저 넓은 공간에 빗물을 모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도림천 저류조는 무려 35,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대략 25m 수영장 93개, 하루 생활 용수 11만 명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빗물 그냥 버리냐고요? 아니요, 도로 청소, 공원 관수에 쓰인답니다. 침수도 막고 물도 아끼고, 이게 진짜 효율적 물관리 아닐까요? 툭하면 급수 제한되던 도시 근황. 강원도 속초시는 쌍천이라는 하천에서 생활용수의 90%를 공급받는데, 쌍천 상류 해발 고도가 132m나 되는 데다 하천 바닥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다로 전부 빠져나가 버리죠. 속초는 1995년 이후로 급수 제한을 무려 6번이나 겪은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예요. 근데 3년 전부터는 가뭄이 와도 물 걱정 없이 지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지하댐 덕분. 지하댐은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저장하는 일종의 지하 저수지인데, 지상댐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고,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현재 전국의 물 부족 지역 10곳에 지하댐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 중. 이 지역들의 지하수 공급량이 기존보다 3-4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나무 5,000그루 키우는 이탈리아 아파트. 나무 800그루, 관목 4,500그루 키우는 아파트 보셨나요? 이탈리아 보스코 베르티칼레 아파트는 나무그늘 덕분에 건물 표면 온도를 무려 30도까지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나무에 물을 주려면 수도요금 폭탄 아닐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지하수와 정화한 생활 폐수를 활용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식물 관리를 위한 높은 관리 비용이 문제라고. 도시 물순환 회복과 수자원 절감이 화두인 요즘, 이 사례를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잦아지는 돌발 가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최근 강릉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강릉의 일만은 아니라고. 그 이유는 바로 요즘 늘어나고 있는 돌발 가뭄 때문. 강수량 부족, 높은 기온으로 물이 빠르게 마르면서 단기간에 갑자기 가뭄이 생기는 현상인데, 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원 지역의 가뭄 10건 중 4건이 돌발 가뭄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돌발 가뭄이 예측과 감지가 어렵고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 그래서 미리미리 수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노후 상하수도관은 새는 물이 없도록 빠르게 교체, 지하댐이나 저류조로 빗물을 저장, 그리고 상수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돌발 가뭄에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더 갑자기 올 수 있는 가뭄, 물그릇 확보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매일 1,800톤씩 버려질 뻔한 지하수 재활용한 공원 근황. 지하철이나 지하도로 개발할 때 유출되는 지하수는 연간 1.4억 톤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 89%는 하천이나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활용할 기회에 또한 흘러가 버린다고. 그렇다고 소중한 물을 두 손 놓고 흘려보낼 수만은 없었기에 이 유출 지하수를 써보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인근 신림성 개발로 하루에 1,800톤씩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모아 분수, 인공수로, 온도 저감한개 등 다양한 구성시설을 조성했죠. 주민복지와 도시물 순환을 함께 이뤄낸 모범적인 시설. 드디어 활용할 방법이 생겨나고 있는 유출 지하수. 다음에는 또 어떤 의미 있는 곳으로 흘러갈까요? 한강물로 쇼핑몰 냉방하는 법이 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롯데월드타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실내만큼 좋은 곳이 없죠. 그런데 이 넓은 곳을 계속 냉난방하기 위해서 숨은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건 바로 수열 냉방 원리라는 건데, 롯데월드타워는 사실 주변 한강물을 활용해 건물의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었다고. 여름철 강물은 공기보다 온도가 낮은데 특히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일수록 더욱 온도가 뚜렷해서 이걸 끌어올려서 건물의 더운 열기를 흡수시킨 후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죠. 우리나라는 이 수열 에너지 잠재량이 10기가와트에 이른다고 하는데, 냉난방 효율은 높이고 전기 사용과 열섬 현상은 줄일 수 있죠. 도심 속 물을 에너지처럼 사용하면서 탄소도 줄이는 수열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집 변기 한 번 내릴 때 물을 얼마나 쓸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양변기는 10에서 12리터를 사용.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절수형 양변기를 쓰면 6리터 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절수 등급 표시제도. 변기는 3등급, 수도꼭지는 2등급, 샤워기는 단일 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더 적은 물로 같은 성능을 낸다는 뜻. 이 표시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는 등급 표시가 있어야 하죠. 만약 전국의 변기를 절수형으로 바꾸면 연간 1억 5천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줄어서 연간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절수 등급 확인하는 것부터 절약의 실천입니다. 충주맨이 알려준 우수관로 정비의 중요성. 우수관로 공사로 꽉 막힌 도로. 결국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한 충주시. 그런데 이렇게 통행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이런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우수관의 역할이란 비가 내릴 때 이 우수관을 따라 빗물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걸 막아주는 것. 하지만 오래된 우수관은 과거의 강수량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요즘같이 집중호우가 사정없이 내릴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충주시의 경우도 과거에는 시간당 40mm에 비해 도심 침수가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당 8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기상 변화에 맞춰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비는 막지 못해도 준비하면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